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조금은 쉬어갔었는데요. 자, 이렇게 21만 7천 원의 한 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 주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우리 삼성전자는 이때 이제 화요일이었죠? 정배열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후로 약 70일 정도가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나 비교를 좀 많이들 하시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고를 뚫어냈는데 우리 삼성전자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조금 더 빨리 가냐의 문제지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뭐 장세가 어떻든 또는 신용 물량이 어떻든 이 폭발 직전의 구간에 와 있다는 것만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 지금 장의 분위기는 또 어떠한가? 먼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보시면 어제도 신고가가 또 나왔었죠. 무려 9,300포인트가 넘습니다. 뉴욕 증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를 필두로 이 실적 시즌 돌입이 됐었죠. 기대감이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것인데요. 뭐 엔비디아, 마소, AMD, 오라클 이번 주는 내내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 나스닥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추세를 또 완벽하게 돌려내면서 역시나 이 전고를 뚫어냈었죠. 24,100포인트. 이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4월 달에 들어서 바닥을 찍고 15%가 넘는 상승이 나왔던 거였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나쁠 땐 나쁘고 좋을 땐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4월 달의 상승분은 거의 20%가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91포인트, 뭐 S&P, 나스닥, 니케이보다는 분명 더 큰 상승이 동반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장세가 순식간에 돌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빠르면 내일, 늦으면 월요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WTI 국제유가가 이 $100가 깨지면서 배럴당 $90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게다가 이번 주는 또 이 PPI까지 하회를 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의 마지막 변수는 이제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2차 협상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열리게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열린다라고 하면 혹여나 또 결렬이 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가 강조를 냈듯 현재 이란은 종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에 대입을 시켰을 때 우리는 과연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눌렸다 가거나 그냥 가거나 이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는 당장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만약 혹여나 이 결렬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또 마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점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정배열이 만들어진 삼성전자는 아주 높은 확률의 특성이 있죠. 21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되돌림 구간, 하락에 대한 반등분을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자, 근데 지금은 21선과의 이격이 꽤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승세였던 삼성전자는 확률상, 그러니까 단기 장세는 이 5일선과 11선이, 그러니까 우리의 지지권이 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뭐 물론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5일선과 11선이 단기장 매수 포인트로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여유있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보너스의 날이었는데요. 알찬 주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주 기준으로 이 특별 배당 포함 거의 5년 만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배당은 정규 배당이 351원, 특별 배당이 201원 이렇게 합산이 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애석하게도 이 201원이라는 금액은 다음 분기 때는 무조건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는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기업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야 그만큼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세 단계의 경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HBM의 높은 성과 때문에 특별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가장 큰 이유였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의 50%를 삼성전자는 2024년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이 잉여 자금의 50% 수준을 주주환원에 쓰겠다 약속을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이렇게 주주환원의 재원이 마련이 되면 이 돈은 또 이 안에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정규 배당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 배당, 마지막으로는 자사주 소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올해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1분기에 삼성전자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모두 다 지켰죠. 자사주 소각에만 무려 16조 원을 태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거 같아요. 주당 10,000원 시대, 그러니까 언제 오는 거냐, 그 시대가 올 수 있긴 한 거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온다라고 봐요. 지금 삼성전자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예요? 올해는 23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만 해봐도 잉여 자금이 이제 210조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절반 50%는 이제 주주환원에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105조, 수치상으로는 이 금액이 이제 특별 배당이 됐든 자사주 소각이 됐든 작년에 정기 배당을 했던 규모의 무려 10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간 1,670원 정도를 이제 배당으로 가져가니까 여기 10배를 곱하면 얼마예요? 16,700원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딱 하고서 한 번에 늘려가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서서히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웅덩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버티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지금의 삼성전자는 배당 수익으로만 최소 6, 7%는 챙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저는 삼성전자 정말 순식간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버텨내면서 이거 다음 주 준비를 분명 해야 되겠죠? 일단은 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시장 외적으로 또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면 또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4월 16일 어저께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4월 17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YJ 링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스페이스X 그 중에서도 이 머스크와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자, 어젯밤이었습니다. 이 머스크가 말을 하길 한국의 우주테크 ETF 굉장히 매력적이다. 콕 집어냈던 것이었는데요. 자, 게다가 이 YJ 링크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어제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1봉상 5일선 이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단순하게 그냥 이 머스크와 엮여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게 아니라 보시면
추세를 돌려냈고 이 상승분에 대한 지지력을 보였었기 때문인데요. 어제도 보시면 이렇게 모든 단기 편선들은 중첩이 되어 있던 상태였죠. 5일선이 무너지나 싶었지만 5일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보시면 갭으로 빠뜨렸던 구간, 그리고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올라온 이 구간, 이 5일선과 동시에 지지가 정확하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뉴스입니다. 어제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심지어 이 머스크 관련주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YJ링크만의 좀 특성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YJ링크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4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15.79%.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확히 1시간 뒤에는 상한가 도달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시가를 단 1.1%, 1% 수준만 띄우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6, 7% 이상은 수익이 났던 거였죠.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이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이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금요일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기서 더 늦으면 진짜 못 사는 거 아니냐, 다시 돌아온 삼성전자의 외인들 파격 전망이 또 나왔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아직 50% 수준을 넘길 수준은 아닙니다. 4월 달에 어쨌든 이 49조라는 적지 않은 물량이 이탈되긴 했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주가를 보았을 때 이게 완벽한 돌아온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지금의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는 완벽한 헤리티지를 갖고 있죠. 메모리 재고가 역사적 저점에 근접해 있고, 뭐 HBM, 범용 디램이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는 시장의 예상치를 당연히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수의 시간, 실적 서프라이즈 구간 진입,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저번 주에 신호탄을 쐈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KB증권은 매수 리포트 상반기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제시를 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상반기면 이제 2달 반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지금 주가에서 대비를 했을 때 기대값이 7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경험했던 이러한 변동성, 우리가 두렵다고 지금의 삼성전자를 공략하지 않고서 배길 수가 있어요? 저는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들고만 있어도 돈을 버는 구조, 배당, 특별 배당, 100조 시대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로부터 좀 완벽하게 벗어난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최마지노선은 여기 16만 9천 원 부근이지만 실질적 대응 구간은 여러분들 이 5일선과 11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선이 이 5일선이죠. 여기서 우리는 1차로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장세가 또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요, 월요일장입니다. 이 5일선을 주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대응 구간이자 1차 지지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는 순간 머리만 아픈 거예요. 섣부른 매도만큼은 금지라는 거.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요일의 비장은 상승이 동반된 이렇게 보합권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국장도 거의 뭐 보합 수준이었죠.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강하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실적 시즌,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이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요것만 이제 딱 해결이 되면 우리가 완벽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저는 머지않은 시간에 올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구간은 이 폭발 직전의 고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지금의 구간을 관망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장은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자, 돌아오는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는데요.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 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분명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뵐게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